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삶의 허기를 채우는 평범한 식탁 위 따뜻한 심리학, 나를 치유하는 부엌입니다. 지은이 고명한, 출판사 세이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쓰다듬고 껴안아주던 엄마처럼 집밥. 건강을 위해 비타민과 단백질이 필요하듯 정신 건강을 위해 어머니의 사랑이 중요하다. 존 볼비. 누군가 내게 가장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말을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엄마를 떠올릴 것이다. 50년 가까이 엄마의 딸로 살면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아이와 엄마는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되었다. 엄마가 주는 사랑과 아이가 원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했고,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이 감싸는 애증의 관계를 수없이 오갔다. 내가 아이였을 때, 그리고 내가 엄마였을 때 느낀 온갖 감정과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는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절절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이 모든 감정이 뭉쳐 내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아이는 엄마와 탯줄로 연결된 채 세상에 태어난다. 존재하는 순간부터 강력한 애착으로 이어진 이 지독한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탯줄을 자름으로써 아이는 스스로 호흡하고 영양을 섭취하는 온전한 삶을 시작한다. 걸음마를 떼면서부터는 자신만의 공간을 창조하고 스스로 할 일을 찾게 되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엄마에게서 끊임없이 독립한다. 하지만 엄마는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도 양육자라는 이름표를 떼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간다. 아이는 그 관계에서 만들어진 안정된 마음을 평생의 자양분으로 삼아 건강한 정서를 가진 성인으로 독립한다. 이처럼 엄마와 아이는 전 생애에 걸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강한 애착 관계를 유지한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엄마와 아이 사이를 연결하는 강력하고 밀접한 관계를 애착이라는 새로운 틀로 정의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애착에 대해 연구했다. 당시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생활했는데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았음에도 또래 아이에 비해 신체 발달이 더디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해했다. 또한 호기심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아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힘들어했다. 존 볼비는 이러한 현상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애착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한다. 아이의 성장은 단순히 영양 섭취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돌봐주는 사람과 정서적 유대를 맺음으로써 아이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및 정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애착이란 아이와 엄마 사이에 맺는 강한 정신적 유대감이다. 존 볼비에 따르면 생애 초기에 양육자가 아이에게 민감하고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 과정에서 애착이 형성된다고 한다. 아이는 애착 대상을 안전기지 삼아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반대로 양육자와
충분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지 못한 채 성장한 아이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한 성인이 된다. 즉, 엄마와 아이 사이의 애착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스스로 원만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인 셈이다. 아이가 엄마의 애정과 조건 없는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순간은 맨살을 맞대고 체온을 느끼며 스킨십을 할 때다.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등을 다독이며 위로해주고 모래먼지와 눈물이 범벅돼 더러워진 얼굴을 쓰다듬어 주던 엄마의 손길. 나른한 오후 졸음이 밀려와 반쯤 눈을 감고 있을 때 슬며시 자신의 무릎 위에 내 머리를 얹고 차분히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평온한 낮잠에 빠지게 해준 엄마의 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 엄마의 품에 폭 안겨 맘껏 맡을 수 있었던 엄마의 살냄새. 나는 아직도 엄마와의 모든 스킨십을 선명히 기억한다. 그 느낌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안온함을 가져다 주고 나라는 존재를 누구보다 사랑하게 만들어준다. 안아주고 입맞추며 사랑하는 마음을 오롯이 담아 보여주는 엄마의 스킨십은 아이가 처음 갖게 되는 피난처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는 견고한 안전기지인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단단한 마음을 키운다. 생각해보면 엄마와 나누었던 스킨십이 오래도록 나에게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 준 것은 그 찰나의 순간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인 듯하다. 예기치 못한 기쁨처럼 힘을 주고 빛을 선물했다. 스킨십뿐 아니라 아이가 엄마에게서 느끼는 민감하고 즉각적인, 그래서 만족스러운 반응은 모두 애착으로 이어진다. 우리 엄마는 내가 입이 심심한데 뭘 좀 먹을까? 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본 것처럼 순식간에 간식을 내오거나 밥상을 차려줬다. 이처럼 엄마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반응은 애착 경험으로 작용해 어떤 일에도 평정을 유지하는 건강한 내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가 엄마의 집밥을 항상 그리워하는 것은 허기를 느낀 나의 위장을 달래주려 누구보다 빠르게 부엌으로 달려가던 엄마의 모습에서 더 없는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아도 내오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한다며 귀신처럼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차려내는 눈썰미, 밥숟가락 드는 내 모습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무한한 애정, 계절마다 제철 음식을 차려내는 민감함, 모든 것이 엄마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엄마의 밥상은 원할 때마다 쓰다듬어주고 껴안아주던 엄마의 손길이고 포근한 품이며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다.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강력한 애착의 끈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월이 흘러 집밥에 대한 나의 단상과 유사한 추억을 나와 아들도 천천히 쌓아가는 중이다. 언젠가 아들에게 지금까지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 나이 들어도 생각날 것 하나만 말해볼래? 라고 물었다.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나름 요리에 자신이 있었던 나는 그동안 아이에게 제법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했다. 무얼 고를지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아들은 예상 목록에 없던 음식을 말했다. 달걀밥이었다. 아들이 말하는 달걀밥이란 바쁜 아침에 차려낼 것이 없을 때면 가장 만만하고
흔한 재료인 달걀로 휘리릭 만드는 메뉴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이 살짝 익었을 때 맨밥을 넣어 소금이나 간장으로만 간하는 단순하기 그지없는 맹숭맹숭한 음식이다. 5분이면 만드는 다른 음식에 비해 시간과 정성이 덜한 이 밥이 왜 그리도 좋은 걸까? 아들 녀석은 달걀밥을 먹을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며 극찬했다. 이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기네스북에 올려야 해. 라는 과한 칭찬 때문에 민망한 적이 여러 번이었다. 질리지도 않는지 먹을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는 듯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다. 그뿐인가 다 먹고 난 후에는 내 품에 폭 안겨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우리 엄마는 늘 내게 맛있는 계란밥을 해줘서 너무 좋아. 엄마를 너무 사랑해. 아이가 소울푸드로 달걀밥을 꼽은 것에 맥이 풀리긴 했지만 그동안 달걀밥을 먹으며 보여준 아이의 행복한 표정과 눈웃음을 떠올리고 보니 그 선택이 충분히 이해됐다. 게다가 달걀밥을 해주는 엄마를 사랑한다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랴. 아들은 그동안 먹은 온갖 근사한 요리보다 배고픔에 눈뜬 아침에 엄마가 뚝딱 만들어내는 달걀밥에서 더 큰 만족감과 기분 좋은 포만감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녀석에겐 원할 때면 언제든 기다릴 필요 없이 뚝딱 만들어 배를 채워주는 이 단순한 볶음밥이 어떤 것보다 반갑고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리고 깜짝할 새에 달걀밥을 만들어내는 엄마는 세계 최고 요리사이자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차리는 최고의 친구이며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행복을 선물해주는 산타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달걀밥 한 그릇이면 뾰로통해진 마음이 살살 녹아 금세 엄마에게 달려와 사랑해를 속삭이던 애교 넘치던 아들은 지금 사춘기 소년이 되었다. 자신만의 개성 있는 세계를 쌓아나가는 복잡 다단한 사춘기 청소년에게 달걀밥은 이제 더 이상 최고의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동시에 달걀밥 하나면 최고의 엄마로 격상했던 나의 지위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지금 우리는 성장하며 간섭받지 않으려는 아들과 아직은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은 엄마 사이다. 사소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관계라는 뜻이다. 그래서 최고의 엄마였던 나는 종종 잔소리꾼, 꼰대, 빌런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 매일 아침 계란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라던 아들은 이제 밥과 국, 반찬으로 차려낸 아침밥상을 좋아한다. 훌쩍 커버린 몸으로는 간단한 아침보다 제대로 갖춘 끼니를 먹어야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던 아들의 모습이 그리운 마음에 종종 그 시절 먹었던 달걀밥을 후다닥 만들어주곤 한다. 그러면 녀석은 그릇에 수북이 담긴 밥을 지그시 내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 다음에는 나를 보며 씩 기분 좋은 미소를 보낸다. 아들의 미소는 엄마와 자신을 단단하게 연결해 주던 행복한 과거를 오로지 둘이서만 공유한다는 무언의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고는 여전히 살가운 말투로 역시 엄마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 라며 나를 살포시 안아준다. 우리 둘 사이에 애착을 형성한 연결고리가 고작 달걀밥이라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들과 나를 엮어온 소통과 유대감이 달걀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윤곽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내 품에 폭 안겼던 작은 몸은 어느새 부쩍 자라 반대로 엄마를 안아주게 되었다.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만들어간 긍정적인 애착 관계는 아이가 밝고 원만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돼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때때로 잘못된 행동을 한 아들 녀석을 호되게 야단치면 상기된 얼굴을 하고 말없이 제 방으로 들어간다. 사춘기라는 걸 강하게 어필이라도 하려는 듯 문을 걸어 잠그고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나오지 않는다. 분명 배가 고파 간식을 찾을 시간인데 자존심 때문에 선뜻 나오지 못하는 녀석을 위해 나는 말없이 달걀밥을 만든다. 그러고는 아들의 방문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한다. 계란밥 해놨으니 얼른 와서 먹어. 잠시간 정적이 흐른 후 녀석은 은둔을 포기하고 스멀스멀 방문 밖으로 나와 식탁 위에 놓인 달걀밥을 바라본다. 보일 듯 말 듯 옅은 미소가 녀석의 입가에 슬쩍 머물다 지나간다. 무언가 내게 말을 하려고 몇 차례 망설인 끝에 결국 녀석은 입을 연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까는 잘못했어요. 우리 모자는 밝은 표정으로 또다시 도란도란 이야기를 이어간다. 책담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갑자기 달걀밥이 땡기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볶음이 떠올랐습니다. 저한텐 그게 제일 맛있는 반찬이었거든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어떤 이가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엄마가 해주시는 반찬을 먹을 수 없다고, 그게 너무 슬프다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니 이제는 엄마의 밥보다는 제가 하는 밥을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가끔 엄마 집에 놀러가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을 때는 울컥하게 되고,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싸서 집에 가져와서는 아끼고 아껴서 먹게 되더군요. 밥이라는 게 그저 한 끼를 때우는 음식이 아니라 만든 이의 정성과 사랑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결국 제일 먹고 싶은 건 집밥인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책에는 여러 음식에 대한 레시피와 함께 각 음식과 연관된 지은이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레시피도 훌륭하지만 소개하는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더 와닿는 그런 책입니다. 그 음식들과 연관된 제 기억도 떠오르게 하고요. 오늘 메뉴는 책에 나와 있는 음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드시고 싶은지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